예, 이승석의 히든 전략. 이승석 왕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좀 막판 가서 조금 하락하면서 1960선을 내줬군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조금 밀릴 가능성은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죠. 1975포인트 정도의 1차 목표 지수권역에 도달한 이후에 증시의 상승폭이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가지고 약간 좀 하락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치고는 그래도 좀 무난했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예상보다 부진했던 거에 비한다면 그래도 오늘 시장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나름은 좀 선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적중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간만에 또 칭찬을 받으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래도 적중률이 높았었는데 잘 모르셨나 보네요. 자, 잠깐 여담을 좀 했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증시가 좀 밀리는 원인을 놓고 본다면 좀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삼성그룹주들이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다 좀 밀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현재 2%,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이제 오전장까지는 잘 버티다가 한 1.5%, 그리고 삼성화재가 또 2% 이상, 물산도 2% 이상, 삼성중공업도 또 비슷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가 우리가 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삼성 SDS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지금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장의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입니다. 공모가 기준에서 삼성 SDS의 그 규모는 15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게 15조 원 규모면 이제 어느 정도 순이냐면은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생명에 이어가지고 시가총액 3위 기업이 되는 거고요. 삼성화재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KB금융지주 바로 아래 단계 정도 전후권까지 내려오니까 그 정도니까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13위 정도인데요. 이제 내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시초가가 만약에 100%,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정도에서 형성된다면은 시가총액은 무려 30조 원이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아차, SK텔레콤 등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가지고 거의 10위권 정도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삼성그룹주의 유달리 기관 쪽의 매도가 좀 많고 이쪽이 좀 주가가 약한 이유가 결국은 이런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러 가시면은 삼성그룹주 펀드라는 게 또 있고 ETF 상품에도 삼성그룹 펀드가 또 다른 ETF가 있죠. 이런 쪽에서 내일 상장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제가 보기에는 좀 현금을 좀 만들어가지고 내일 이쪽을 좀 편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삼성 SDS를 편입해야지 이제 왜곡 현상이 나오지가 않겠죠. 자금이 한정돼 있다면 어쨌든 십시일반으로 또 돈을 모을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쪽으로 주가 움직임이 좀 약하고 이게 전체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 수급의 꼬임 정도지 지금 증시가 심각한 하락이나 강력한 또 추가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기술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기 시작하니까 주식 매수 빈도수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죠. 물론 국내 기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오늘 재밌는 거는 투신권이 400억, 그다음에 보험사가 260억, 사모펀드가 800억, 그다음에 연기금도 약 한 5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잘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어떤 큰 공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을 편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 펀드 간의 자금에서 좀 일정 부분 좀 이동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과연 이제 내일 쪽 삼성 SDS 상장 후에 그러니까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는 이제 해당 기업들,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전에 이제 쿠쿠전자가 상장할 때나 인터파크 INT가 상장할 때 당시에는 그런 말씀드렸죠. 상장 효과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삼성그룹은 좀 이와 좀 다른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SDS 상장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분법 가치 평가 이익이 증가하고 또 SDS 상장의 시초가가 높을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삼성그룹 전반에 오히려 호재성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삼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 시간에 이게 삼성전자가 기어 VR 이 제품을
올 12월에 미국에서 시판한다고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승석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하고 계신지요? 글쎄 뭐 당장의 실적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그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 이제 앞으로의 이 가상현실 시스템은 글쎄 어떤 뭐 새로운 그 우리 IT 기기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를 뭐 예전에 어릴 때 저도 봤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앞에다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뭐 실제 내가 어떤 그 곳에 가가지고 실제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듯 듯한 착각을 주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물론 이게 그 갤럭시 VR이 아직 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을 가져 나오진 않았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제품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곧 판매가 이제 시작될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뭐 이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가져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비슷한 현재 모양새로다가 해가지고 아닌데 좀 유사한 제품입니다. 예, 여기 이거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고정하는 이 헤드셋 같은 것만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오큘리스 원래 오큘리스 제품인데 그거의 모바일 버전이 아니라 PC 버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PC 버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다가 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손잡고 이번에 제품을 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 이제 앞에다가 이제 화면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고 이 안쪽으로 보게 되면 3D 가상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재밌고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유저층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이 제품이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물론 뭐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컨텐츠까지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가고 뒤로 움직이고 뭐 옆으로 가는 것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실제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정도고요. 또 게임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보다 이 3D가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3D가 충분히 가능한 제품에서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어떤 뭐 컨텐츠를 즐길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뭐 미래에 또 삼성전자의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이 기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컨텐츠가 얼만큼 활발하게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벌써 삼성전자는 이 컨텐츠 확보를 위해 가지고 미국의 영화사나 게임사들하고도 이미 어느 정도 제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가지고요. 또 오늘 하나 또 재밌는 얘기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유저들 스스로가 3D 그 화면을 만들 수 있게끔 360도에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나왔다고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좀 어쨌든 이 IT 기기 쪽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글쎄 뭐 저도 이제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시청자분들하고 뭐 강의를 좀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한번 좀 개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동향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뭐 앞에서도 뭐 윤캐스터도 언급을 했다시피 오늘 그 중국 쪽의 경제 지표 발표 후에 다소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 쪽이 좀 다소 좀 부진하고요. 중국 증시가 어제 1% 하락에서 출발한 다음에 마감 쪽에서는 1%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죠. 그만큼 뭐 변동성이 좋습니다. 중국 쪽은 오늘은 약간 뭐 눌림목 정도성의 소폭 조정 정도를 받고 있으면서 0.2시간 0.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일본 증시는 지금 7년 만에 그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또 소비세 인상을 좀 미루겠다는 얘기 아까도 좀 들으셨죠. 호주 증시는 0.3%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좀 크게 밀렸었던 대만 증시는 오늘 0.7%, 홍콩 증시는 0.5%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0.8% 오르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만 오늘 유달리게 약하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쎄 뭐 이런 옵션 만기 이벤트하고 또 내일 삼성 SDS 상장 문제만 없었다면 우리 증시도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뭐 만기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영향은 이 정도면은 최근에 증시가 저점대에서 반등한 거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충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고 또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수 쪽이 유입이 되고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약 1,3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들 수급이 좀 녹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아 증시 쪽이 전반적 분위기가 중국 쪽 움직임을 좀 추정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여타
유럽 증시가 오늘 아침에 급락하고 또 미국 증시가 단기 상승이 정체되는 거에 비한다면 좋은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승석 대표께서 또 고안한 로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외국인 수급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요? 예, 오늘은 다소 좀 수급이 좀 약화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급이 좀 좋았는데요. 뭐 금일 옵션 만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1975포인트라고 지난번부터 저항지 수권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975포인트 거의 근접해서 일단 저항을 받고 밀렸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 지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저항 지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의 전체적인 평가 모델까지 통해 가지고 1975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오늘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번 내일 이후부터는 이 목표 지수, 그러니까 저항 지수가 달라지고 지지선 지수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오늘 만기 날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 쪽은 매수하고 있지만 선물 쪽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수급은 이전보다 좀 다소 약화돼 가지고 현재 지금 아직 화면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마이너스 5선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 대비해서 어제는 플러스 5선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금일은 마이너스 5선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수급은 다소 조정권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차트를 놓고서 기준에서 본다면 플러스 5선하고 마이너스 5선 사이 정도에서 움직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별다르게 오늘 큰 의미까지 부여할 정도 수준은 아니겠고 주식을 사고 만기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최근에 매수했었던 선물 쪽에 대한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소 수급이 좀 약화되고 있고 또 실제 미결제 약정도 좀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모델 평가에 있어서는 중립 이하이긴 하지만 강한 조정을 암시하거나 내포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됩니다. 예,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상 또 위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오늘은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얘기 드렸다시피 1975포인트까지 도달한 이후에 약간 이제 그 상승 흐름이 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구간 내에서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차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차트 좀 보면은 지금 현재 어제 종가를 갖다 기준해 가지고서 볼 때는 1975포인트를 좀 찍고 좀 약간 되밀렸죠. 그래서 오늘 만기 날 다소 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글쎄 종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종가 지수를 봐야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1960포인트 쪽을 좀 지켜주는 게,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지켜주는 게 좀 유리하겠죠. 보조 지표상으로 본다면은 스토캐스틱이 단기 과열권에 재진입한 다음에 데드크로스 발생 임박, 그러니까 아직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K선과 D선이 아직은 데드크로스가 나진 않았지만 임박해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위로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겠고 이격도도 다소 약화, 그다음에 DMI 차트에서도 매수 시그널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전보다 확장폭은 좀 약간 둔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오늘 종합주가지수 동향에서 본다면은 국내 증시가 최근에 다시 또 반등, 그러니까 이번 주 주중반까지 반등에 따른 약간의 눌림목성 정도의 움직임을 나오고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매도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5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락 정도로 이렇게 오늘 증시를 평가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다른 위험 징후 시그널은 없습니다. 예, 오늘 환율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아직 마감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죠. 마감 오늘 3시 됐다. 3시에 마감됐군요. 예, 환율적으로 마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1096원 60전에서 마감이 됐는데 글쎄요, 요즘에 이제 아직은 원달러 환율 동향에서 본다면 원화 가치의 약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언급드린 대로 과연 이제 어제 장중에 한때 일시적으로 넘어갔었던 1달러당 1,100원대 위를 이제 넘어갈지 여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또 월말 쪽으로 진행되게 되면 이제 내고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쪽이 물론 아직 무난하긴 합니다만 미국 달러 인덱스 쪽의 강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원엔 환율 동향 쪽이죠. 이쪽도 최근에는 원화 가치가 약화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엔화 가치의 강세가 나오지는 않는 이런 움직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보실 부분은 역시 달러와 가치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고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900억 정도 매수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달러 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미국 쪽 자금이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또 미국, 일본 쪽 자금 이런 쪽 자금은 한국 쪽으로 유입되는 걸로 감지되고 있고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감 전략과 유망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이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1975포인트 1차 목표 지수권역에 도달하다 보니까 투자 전체적인 시장 지수를 놓고 투자 의견을 좀 하향하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1975포인트 도달한다면은 이제 이전에는 매수 혹은 보유의 의견에서 이제는 보유 의견으로 다소 하향하겠지만 매도 시그널, 그러니까 매도 사인을 아직 내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현재는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뭐 약간의 뭐 어제 정도의 1975포인트에서 저 역시도 뭐 차익 신호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크게 아직은 주식을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술적인 저항 구간은 역시 1975포인트인데 이거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급을 놓고 또 기술적 평가 모델까지 했기 때문에 1975포인트가 나오니까 차월물 쪽, 그러니까 12월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다소 수급이 제가 볼 때는 좀 변화하게 되고 또 목표 지수나 또 기술적인 저항 지수 권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건 내일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대거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수급이 좀 더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은 거래소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어제를 기준해가지고 3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은 기아차, 한화, 삼성전기, 한진해운. 물론 오늘 한진해운이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휴스틸, 흥하해운 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대거 포진했는데 보통은 이런 종목들은 조정 후에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추세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관련주, 그러니까 해당 종목 중에서 조정을 보이는 종목은 저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현재 판단됩니다. 코스닥에서는 덕산해임펜탈이라는 종목이 요즘 3거래일 연속 현재 이 그 수급 분석표에 올라오고 있죠. 다음이 오늘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DNF라는 종목이 이제 올라온 게 특징이 있고요. 오늘 마감 쪽 관심 종목.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하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삼성물산을 마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삼성물산이 오늘 한 1.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일 삼성 SDS의 상장을 앞두고 약간 이제 덜어내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글쎄 뭐 종가로 76,000원 정도권이 유지된다면 뭐 내일 이후에 오히려 더 빠른 템포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에다가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 김문석 대표가 이제 어제도 제가 방송하면서 들었는데 요즘 반도체와 관련된 IT 장비주 쪽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런 종목을 좀 하나 가져나왔습니다. 최근 수급이 좋고요.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의 A3 라인 발주로 인해 가지고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수급 호전주로다 제가 한번 그 수급 창에는 그 수급 관심주로는 한번 가져 나왔었는데 SFA를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이 주가가 직전 그 4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았었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는 45,000원 돌파 시도가 이어지는 등 주가 움직임도 양호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가지고 SFA를 오늘 관심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